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원각시 강사 김임순입니다. 웰다인과 인문학 6번째 강의로 오늘은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갈까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유아교육 아동학과를 전공을 해서 평생 어린이집을 30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과 노후까지도 함께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또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도 있고 저 또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어린이집을 접고 노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업으로 잘 사는 힐링연구소라는 사업자를 다시 내서 성인들을 교육을 시켜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노인정, 복지관, 기업체 이런 데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 또한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나이 먹어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 어릴 때 저희 엄마와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엄마의 그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 같은 백가죽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늙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우리 할머니처럼 쪼글쪼글 저렇게 안 될 거야. 저렇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엄마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무슨 재미로 살아 했던 게 달라졌어요. 50대가 주는 행복이 있고 60대가 주는 행복이 있구나. 아직 제가 70대는 되지 않았지만 70대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80대가 주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나이를 들어도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낭송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네.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원시.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처럼 벼랑의 빈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지 않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다.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젠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허름한 만두가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만남을 가지시는 거예요. 두 분은 만두가게에 들어오셔서 만두를 하나 시켜놓고 서로가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눈빛 교환을 이렇게 보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만두가게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는 걸까? 분명히 부부는 아닌 것 같아. 부부라면 이렇게 밖에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겠지? 아마 분명히 첫사랑일 거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 첫사랑이고 서로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목을 피해서 아마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걸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들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지 초췌한 모습이었고요. 할아버지 역시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시켜놓은 만두도 드시지 않으시면서 그날따라 슬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고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깨를 만지면서 다독이는 것 같았고요. 그러고는 이내 일어나서 두 분은 나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힘이 없어 휘청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밖에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만두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만두 소뚜껑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산 없이 나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또 못 물어봤네 어떤 사이인지.
그렇게 만두가게 주인은 그 다음 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주도 안 오셨어요. 그 다음 주도. 그러다가 2달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만두가게 주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고 할아버지 왜 그동안 안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도 곧 오시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멈은 뭐다. 저 세상으로 갔거든. 그러시면서 두 분의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서울에 사시고 할아버지는 수원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왜요? 두 분 싸우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 며느리들끼리 싸웠어. 그래서 며느리들끼리 싸운 거예요. 아니 형님 왜 저만 부모님을 모셔야 되죠? 우리 공평하게 해요. 아버님은 형님 모시고요. 어머님은 제가 모실게요. 이렇게 해서 큰아들은 수원에 살고 작은아들은 서울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아들 며느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몸이 아프셨지만 며느리한테 아프단 말 한마디를 못하고 병을 키우셨던 거고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발 병원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노후를 사셔야 되나요? 바로 노후 준비가 안 됐겠죠. 노후 준비가 돼 있었으면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에 자주우지하면서 살진 않았을 거예요. 이분들도 분명히 어때요? 젊은 때는 일을 하셨을 거고 그래도 적지 않은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재산 다 누구 줬을까요? 다 아들 줬겠죠. 다 퍼줬겠죠. 옛날 어르신들은 뭐든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이러면서 다 퍼줬겠지만 결국은 다 짝을 만나면서 자식은 특히 아들 자식은 남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힘없고 가진 거 없으면 이런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준비의 연속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처음에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 뭘 준비하나요? 태교라는 걸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보며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또 무슨 준비를 할까요?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유치원에 가고 나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학교 가면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하고 나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된 후에는 노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게 뭘까요? 죽음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준비의 연속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취업했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이제 서서히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좋은 곳에 취직을 했을 텐데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이 인간한테 이렇게 대우받고 살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혼하진 않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내가 마음의 준비라도 조금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회의 연속 과정이고 준비의 연속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겁니다. 앞전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노후 준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냥 55세에 정년 퇴임하고 60세에 정년 퇴임을 하고 벌어둔 퇴직금으로 그냥 5년, 10년, 15년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서 편히 쉬다가 가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내가 길게 살고 싶지 않아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나 약이 좋고 너무나 좋은 음식이고 너무나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3분의 1을 살았다는 건데 3분의 1 아니 반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통해서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철저한 준비가 삶의 질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가지고 있던 물건 잃어버렸을 때 마음 어때요? 참 속상하죠. 그러나 가지고 있던 물건이지만 기분 좋게 남한테 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나눠주는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죽음 앞에서 차라리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준비하고 하는 삶이 더 나의 삶의 질을 높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가위바위보 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누군가 하나는 이기겠죠. 이겼을 때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졌을 때 기분은 또 어때요? 예, 그냥 졌지만 그냥 괜찮아요. 왜? 다음 가위바위보에서 또 이기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떤 그룹의 회장으로 사모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다시 가위바위보에서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자꾸 바뀌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꾸 가위바위보를 하듯이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노래도 있듯이 우리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내가 밀고 나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함께 없어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꼭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않는 삶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젊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라도 살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힘없고 가진 거 없으면 우리는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 꼭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죽음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예견된 그런 노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노후를 맞이하면 저처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얼굴이 쪼글쪼글대고 배 가지고 쪼글쪼글대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예전에는 나보고 젊은데 아줌마 소리 듣기 싫었고요. 또 아직 젊은데 할머니 소리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예쁜 것보다 편안한 거를 더 추구하는 게 나이 먹는 거고 늙음이고 그게 바로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질병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빚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빛이 됩니다.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 부정적인 것에 긍정의 점을 찍었더니 뭐가 되나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